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2시간 가까운 연두 기자회견 모두 자세히 보셨죠? 네. 예. 자, 기자회견을 모두 보고 난 그 소감, 이거를 간단하게 사자성어로 한마디씩 한다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쭉 돌아가시면서 한마디씩만 하시죠. 저는 격화소양. 격화소양이다. 격화소양이니까 예.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네. 발바닥 가려운 데를 긁는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면 발바닥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오겠네요. 예, 느낌이 안 예. 오죠.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좀 충분치 않고 부족하고 예. 핵심을 짚지 못한다는 뜻인데 왜 그렇게 보셨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두루두루 다 청사진을 아주 방대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서실장이라든지 핵심적인 논란에 대한 거취 문제라든지 예. 이런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지 못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예. 라는 점에서 이제 격화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이번 기자회견 때는 신발을 좀 벗어 던지고 발바닥에 가려운 데를 빡빡 긁었으면 국민들도 아주 시원했을 텐데 하는 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혁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모도원이라고. 일모도원 예. 어떤 뜻입니까?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춘추전국 시대 때 오자서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예.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국정 5년 중에 1년 차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대선 불복하는 야당의 발목이 잡혀서 일할 예. 겨를이 없었고요. 예. 집권 2년 차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참담한 사건에 거의 1년이 나라가 온통 거기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네. 이제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가 선거 없이 치르는 마지막 해가 2015년 금년 한 해죠. 예.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요. 대통령으로서는 통일 대박론을 실행할 남북 관계에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습니다. 예. 이 경제 혁신 3개년을 통해서 해야 할 막중한 엄청난 국정들이 있는데 네.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면 참 아마 대통령께서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예. 지금 현재 주변에서 이번에 인적 쇄신 관련된 부분도 지금 뭐 이제 민심 동향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일부 국민들께서는 불만도 계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인사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란이 있는 것보다는 예. 1년 동안의 국정에 집중해서 예. 박근혜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국정부로 만들겠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태현 변호사님. 좀 노마 지지. 노마 지지. 예, 어떤 쉬운 말로 뜻입니까? 얘기하면 늙은 말의 지혜다. 예.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건데요. 네. 제나라 환공이 재상하고 같이 이제 고죽국을 정벌을 했답니다. 봄에. 예. 근데 전쟁이 길어져서 겨울에 돌아오게 됐는데 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네. 그래서 전 군대가 헤매고 있는데 예. 그때 관중이 하는 이야기가 예. 늙은 말이 길을 아니 예. 늙은 말을 한번 써봅시다. 네. 그래서 늙은 말을 풀어서 그 늙은 말이 길을 찾아서 큰 길로 나왔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그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예, 이번에 보면은 사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든지 경제를 중시하셨지만 아까 우리 그 이종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왜 인적 쇄신을 안 하느냐, 김기춘 비서실장을 왜 그만두게 안 하느냐, 예. 또 소위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 왜 그만두게 안 되냐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사실 그런 뭐 청와대 문건이 세월호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을 받지를 못하고 예. 일종의 그 어떤 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 이걸 헤쳐 나가려고 할 때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새롭게 나갈 수도 있지만 또 진작에 그 대통령께서 의지하시고 예.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국을 돌파하게 나가겠다. 예. 그런 그래서-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걸로 보여.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이것이 노마 지지로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혹시 늙은 말이나 노마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건 아닌가요? 사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징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김기춘 실장이나 우리 비서관이나 태도난만은 명확하게 예, 얘기해야 뭐 그런 돼요. 점을 예. 볼 수가 있겠죠. 예. 결국에 이제 노마 지지가 얘기해 주는 건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이 있다. 네. 또 저마다 한 가지 재주는 지녔다. 그런 네. 의미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춘 실장도 그렇고 계속 의혹이 제기된 소위 3인방을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취지는 무슨 그런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효용성을 위한 호흡과 경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좀 이렇게 중히 들여다보시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런 말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우리 신은숙 변호사님. 네. 저는 우부부라고 했는데요. 우부. 네. 예, 말 어떤 그대로 어리석은 여자, 어리석은 남자. 네, 네. 그런 뜻인데 예. 꼭 뭐 두 분을 지칭해서 어리석다라는 게 아니라 좀 현명하게 기대했는데 그 두 기대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알아서 생각하셔야 아, 돼요. 예.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았고요. 저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몸 어딘가 한 군데 가려워서 이게 전염병인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네. 전염병 아니거든 좀 지나면 괜찮거든 이걸로 그냥 끝났다는 거죠. 긁어주지는 네.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정인의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정계에서 얘기한 것이 찌라시라는 단어를 던지면서 예.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하고 정계에서 가이드라인을 많이 던져드렸어요. 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고 어떤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전달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혁 부원장님. 오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상당히 미묘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지금은 당면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끝내고 결정할 일이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 국정을 운영하는 국가 원수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죠. 네. 오늘 제가 이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에 관련된 대통령의 언급은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예. 뭐냐면 인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비서실장에 관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인적 쇄신을 하겠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사죠. 예. 다만 지금 현재 문건 유출에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청와대가 지금 현재에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시스템 정비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청와대의 인적 쇄신 1년 동안에 남아있는 기관에 그러한 부분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예.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편해서 국정 효용의 운영성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들여다봐야 할 그런 점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반적인 우선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예. 결자 해지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시스템 정비에 관한 문제는 매듭을 짓고 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을 대통령께서 저는 지적하신 것이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의미라고. 예. 대통령의 말씀 자체가 사실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네. 좀 더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하면 계속 가고 싶다라는 속마음에 일단이 나온 거군요. 김기춘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요. 다 끝내고 교체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다 끝내고 결정할 일이다. 그거는 웬만하면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론이 힘들고 고약한데도 계속 가고 싶어 할까? 네. 역대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온 이후에 보면 술세들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딱 갖춰 있거든요. 뭐. 이 정부에서 실세가 되려면 예. 첫째는 오랜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오랜 인연.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 아버지하고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아버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거나 예. 또 아버지 시절에 어떤 아버지하고 인연이 있었거나 실제로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인연이 있죠. 본인이 어떤 인연? 우선 검사 시절에 네.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서 유신헌법을 만들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유신헌법을 직접 건 만들었다. 직접 초안을 관여했고 예, 또 초안을 하나 작성했고. 중요한 건데 예. 당시에 1974년에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이라고 있습니다. 예. 대북 관계를 다루는 핵심적인 부서죠. 그 부서에서 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긴밀한 인연이 인연이 있다는 있다. 것, 이 결정적인 로얄티고 이게 하나고, 예. 두 번째로는 이 정부에서 이제 검찰 출신들이 줄비하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 그 다음에 민정수석, 국무총리 할까지 전부 검찰 수석들이 도배질 했는데 예.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법무장관까지 오리지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 딱 들어맞고 예. 세 번째 중요한 요건이죠. 이인자를 두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 이인자를 두지 않는 건 무엇이냐? 야망 있는 참모를 두지 않는다. 야심 있는 참모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김기춘 실장은 솔직히 야심이 나이가 없습니다. 들어서 야심이 없겠네요. 그게 이제 사심이 없는 거죠. 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삼박자를 딱 갖춘 사람인 거죠. 아니, 그걸- 김기춘 아니, 실장이. 그 세 가지가- 예.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전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네. 사람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네.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장단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봐왔던 사람 중에서 적재적소의 사람을 쓰겠다. 이번에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의 임명은 아마 그런 유의 얘기였을 겁니다. 그런 예.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3가지 요건을 갖추는 유에 뭐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3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야망이 뭐 있다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저는 제가 보건대 저도 대통령을 근 한 10년 가까이를 지켜본 사람인데 네. 저분이 사람 쓰는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저분이 바라는 나라 발전 자기의 역할에 해야 할 일에 예. 가장 적임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잣대입니다. 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동안에 국정에 몰입을 할 수 있게끔 보좌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비서실의 시스템이 무엇이겠는가. 그 다음에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은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손발이 맞아야 되죠. 손발이 맞지 않으면 국정이 혼란이 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의 아니, 저는 좋은 예. 아니 제 얘기를 좀 예. 그런 팀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에 하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인적 쇄신에 관한 부분은 대통령께서 하실 일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아니요. 저는 자, 부정적으로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자, 제 얘기- 이거는 잠깐만 예. 이거는 방금은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긍정적인 좋은 조건입니다. 네. 저는 나쁜 조건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 좋은 조건 왜 검사이고 야심이었고 이게 나쁜 조건입니까? 인연이 좋은 조건인데 다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여론이 좋지 않고 모든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국정의 부담을 대통령이 덜기 위해서는 교체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알겠습니다. 뜻. 자,